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분식회계 판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후폭풍이 굉장합니다. 네. 주식 시장도 굉장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후폭풍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을 해서 시총 기준으로 한 10조 원 정도가 평가 차익이 차손이긴 하지만 사라진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당국도 이제 빠른 그런 대처를 하겠다라고 그걸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좀 일정을 좀 보면은 일단은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17일 날 열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5월 말, 한 23일, 늦어도 6월 첫째 주인데 제가 보기엔 5월 정도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말로 분식 회계다 아니다를 결정을 하고요. 만에 하나 분식 회계다라고 나오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회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공은 우리 거래소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래소에 가서 거래소가 이 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또 다른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일단은 말씀드릴 것은 분식회계 자체가 곧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래소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달 말에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를 확정 짓는다면 글쎄요, 주가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청와대 청원까지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금감원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빠르게 좀 정리 좀 해달라는 이제 그런 쪽에 저희중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고의로 조작했다라는 사기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고 삼성 네. 측은 분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심의의 쟁점 앞으로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연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약간 좀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거와 합작 범위를 투자했던 회사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인데 바로 거기 그 법인의 이 존재를 종속법인에서 관계법인으로 바꿀 때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이번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앞서 이제 단독법이나 콜옵션 공시 누락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한 회사가 있을 때요. 네. 그것을 종속법인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회사 가치를 시가가 아니라 처음 취득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저 바이오에피스 회사를 그냥 최초의 취득 원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2015년에 갑자기 저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치에 4조 원이 넘는 가치를 반영하면서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이제 갑자기 흑자로 바뀌고 커지게 된 이런 건데 왜 종속법인에서 관계법인으로 바꿨냐라는 그거거든요. 그럼 앞서 콜옵션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 바이오젠이라는 그 합작법인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합작 투자를 했냐면 만에 하나 그 에피스라는 회사가 좋아지게 될 경우 자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 그럼 적어도 49.9%까지 지분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뭐냐? 만에 하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바이오로직스가 완전한 소유였지만 이제는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도 막 끼어들게 되고 지분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관계회사 법인으로 바꿔서 완전히 자신들의 이 소유권 안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바이오로직스의 이때까지의 해명이었는데 앞서 이제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는 뭐냐면 미국 회사인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계법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감원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2016년에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또 분식 회계라고 했고요. 네.
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위반 혐의 내용 등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은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러한 점들이 어떤 심의에 영향 같은 걸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해명을 일단 전해드리면은요. 왜 이거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이 문제를 먼저 통보하고 네. 언론이 받아쓰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워낙 큰 문제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증선위의 결정까지 기다릴 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2010년 2월에는 분명히 이제 금감원이 뭐 상장까지 된 회사니까요, 바이오로직스가. 그때까지 금감원은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외부 회계법인이 했었지 본인들이 뭐 직접 하진 않았었다라고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 투자자들 또 여의도 증권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잣대가 오락가락했다라는 이제 비난도 한 축에서 함께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금융위와 이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깊은 평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게 어려운데요. 이 또 다른 축에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2015년 여름에 삼성물산과 당시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을 때 그 논란은 뭐였냐면 누가 봐도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제일모직 가치가 낮은데 실제 합병을 할 때 보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거의 3배 넘게 평가를 했더라. 이제 거기에 많은 논란이거든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승인 찬성표를 던졌더라. 이게 논란인데 이것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의 한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 바로 제일모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분식회계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지게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바로 제일모직이 정말 좋은 회사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감원이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깥쪽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또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합병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급격하게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고 그래서 그것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커진 것처럼 착시 효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합병의 정당성을 얻었다. 이게 바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합병 간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요즘 뉴스를 보면 삼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 측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ISD라는 제도고요. 한미 FTA가 이제 타결됐을 때 그 한 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한 뭐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투자자가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투자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해당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 개입을 했을 때 이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국제소송 관련 손해배상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왜 이 ISD가 다시 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냐면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엘리엇이 우리나라 법원에 한번 소송을 걸었을 때는 이거에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엇이 이 ISD를 들고 우리는 그럼 국제중재심판소로 국제심판을 받겠다라고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번에 ISD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엘리엇의 논거는 지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강요를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느냐, 찬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소지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라는 ISD의 첫걸음. 아직 바로 소송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중재 의향서를 우리나라 법무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네.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엘리엇의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거는 선을 한번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의 문제라고 일단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이거에 찬성표를 던졌던 부분과 과연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냐 이 두 축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냐 이 두 축은 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사법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의 이 공격이 글쎄요 좀 너무 좀 얄밉고 그렇다라고 하는 게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남려한 관련 소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국민연금 압박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법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엇의 이런 예. 행보가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엘리엇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이제 있을까요? 본인들은 7천억이다 뭐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고 뭐 5천억 이상이다 조단이다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 과연 그 투자관에 있어서의 그 손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액수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입증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서 또 싸우게 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엘리엇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막 법원까지 가서 10년, 15년까지 기다려서 판결을 통해 돈을 받아낸 적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전에 뭐 담판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사전 협상, 마크 협상을 좀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자신들이 수천억의 손실을 봤다 이런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뭐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이른바 황제주로 불렸던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또 폭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액면 분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이런 액면 분할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거래량은 굉장히 급증을 네. 하겠죠. 거래대금. 실제로 이제 첫날이었었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첫날에 거래량도 뭐 거래대금도 6배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 250만 원짜리 주가가 5만 원 주가가 됐다라고 해서 그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으로 막 바로 이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이 싸지게 보이게 된 것이지 이게 이제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건 삼성전자가 뭐 작년 올해 1분기처럼 반도체도 잘 되고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 쓰고 뭐 이런 삼박자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차원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